이러면서 이 기사로 이어지면 되겠네. 기가 막히다. 중국 공안부에서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중국 공안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중국 공안부 중국 세계 공인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 중국 세계가 공인했다고요? 세계가 공인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예요, 중국이. 뭐 약간 이런 거야? 야, 니들이 중국 안에서 발언할 권리는 없어. 뭐 자유 발언 이런 건 할 권리 없어. 하지만 여기는 안전해. 니들 말만 잘 들으면 니들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자유 발언 안 된다. 시위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건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면 여기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알리바바 창업주 한동안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어. 마윈 국제 무대에 서서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런저런 나라 가서 막 이렇게 초청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해 지금 활동 뜸해지잖아. 그냥 중국에서 어디서 잘 살고 있다 요런 기사만 몇 개 나오고 나서 지금 마윈의 해외 행적이 없어졌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랑 중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고 중국 공산당은 또 다른 부류야. 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다 하는 얘기가 이거야. 중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못 살아도 안 좋아. 너무 못 살면 부당 대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너무 눈에 띄게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야금야금 중간에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제일 낫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 이런 소리 다 들어보지 않아요? 정확히 이 얘기잖아. 군대에서는 진짜 너무 튀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좋아. 그냥 적당하게 잘하면서 중간에 있는 게 군대에서는 군생활 제일 편하잖아요. 너무 잘하면 여기저기서 불러다녀가지고 잘하는 거 시킬 때고 너무 못하면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막 욕먹을 테고 너무 잘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못하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적당히 이게 약간 한국 군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건 군대잖아 말 그대로.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군대에서는 또 군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그런 게 또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온 국민이 다 약간 이런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유도 별로 없고 너무 특출나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외국 나가려면 외출증 있어야 돼. 중국 사람들 함부로 해외 못 나가잖아요 지금. 나가려면 외출증 있어야 돼. 좀 길게 나가려면 휴가증 있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해외 나가려면 비자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정도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심사를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통장 안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외 보내줘요. 아니면 돈이 너무 없고 이러면 해외로 나가가지고 도망가 버릴까봐 다시 안 돌아올까봐 해외로 함부로 안 보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 뭐 집도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직업도 어느 정도 좀 확실하고 그 다음에 통장 안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얘는 중국에서 그래도 좀 사는 애니까 해외 나가도 도망갈 일은 없겠다. 다시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비자를 줘. 옛날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단체로 여행 갔다가 아예 그냥 그 여행 갔다가 그 여행 다니면 단체 여행이면 여기 앞에 가이드가 있고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깃발 한 개 들으면서 다 따라다니잖아. 그 따라다닐 때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여행사 옛날에는 이런 일 많았어. 요즘은 중국이 많이 잘 사라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졌지만 옛날에 중국 못 살 때 해외 이렇게 단체 여행 갔다가 그냥 그 단체에서 사라져 버려. 관광 다닐 때 도망가 버려. 주도세도 모르게. 그리고 옛날에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마윈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85년도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를 나가기 전까지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근데 85년도에 해외를 나가보니 그러면서 웃었어. 왜냐하면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하기에는 애가 위험이 너무 크잖아. 해외를 나가보니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은 뭐도 없고 이런 얘기 했다가 걔는 또 이제 또 이거 당할 테니까 그냥 그 뒤에 얘기는 애가 아끼면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 웃음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아무튼 중국의 공안부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공인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중국 공안부 차관은 자국의 낮은 범죄율을 언급하며 중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공안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낮고 형사범죄율이 가장 낮으며 총기 폭발 사건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 다 거짓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도 있어. 일단 중국에서 총기 사고나 폭발 사고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그 총기 사고랑 테러 이런 거 심각한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기준 중국의 10만 명당 살인 사건 발생은 0.5건에 불과했다라고 부연했다.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공식적으로 밝혀진 살인 사건 외에는 정말 살인 사건이 하나도 없었을까? 봉쇄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거는 살인 사건으로는 안 치겠죠, 그죠? 당연히 안 치겠지. 아무튼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0.5건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 14억 인구라고 쳤을 때 작년에 7천 명 죽었다는 거네. 이 밖에 살인, 강간 등 8가지 중대 형사범죄, 마약범죄, 입건된 강도, 절도, 3명이 사망한 중대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 대비 각각 64%, 56.8%, 96.1%, 62.6%, 59.3%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뭐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국가통계국이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이 느끼는 안정감은 98.6%에 달해 2012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민의 98%가 98.6%면 그냥 99%죠. 99%가 중국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통계가 중국의 통계가 이게 신뢰가 가야지.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요게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요런 통계가 있어요. 또 쉬 부부장은 중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경찰,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안은 큰 희생을 했다면서 지난 10년간 3,799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많은 경찰관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부상까지 당했으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경찰관들이 부상하고 사망했으면 과연 정말 강력 범죄가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의문이 좀 들기는 하죠, 그죠? 지금 중국의 20대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기사들이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고 중국 기사는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 좀 재밌어 하겠다라고 보여준 게 중국의 기사들은 다 이런 식이야. 이거는 중국 대륙에서 나온 기사인데 全过程人民民主 봐봐. 국제 시선이래 이게. 국제 평가래. 중국 20대 당대회에 대한 국제 평가가 뭐냐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적이다. 그리고 모든 중국 인민들이 주인이고 주권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기사만 중국에 나가고 있어. 이런 밝은 모습들. 막 밝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 났고, 여기 시진핑 얼굴이 많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그린 거겠죠? 아니면 그냥 사진인가? 아무튼 그냥 긍정적인 거. 중국 공산당을 거의 신화하고 있죠. 그 어떤 잘 사는 나라도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든 무슨 정치를 하든 다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는 무슨 98.99%가 다 오케이래. 혹시 중국도 문맹이 많나요?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죠.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있고 점점 이제 또 요즘 세대 애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또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문맹은 없지만, 하지만 중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시진핑 사상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릴 때 이제 그걸 딱 이제 받으면서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마오쩌둥思想, 모택동 사상, 이런 사상 교육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았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사상을 내가 왜 배워야 되나? 저는 그런 사상 교육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싫었어. 어릴 때부터 저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 하는 거는 난 하기 싫고, 뭔가 다 맞다고 할 때 나는 저게 진짜 다 맞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고, 뭔가 다 이 길이 맞다라고 그 길을 갈 때 난 그 길을 참 가기 싫더라. 안 혼났냐고요? 성적은 바닥이었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어 수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국어 수업인 거죠. 중국어는 내가 중국어를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웠고 언어니까 언어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어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외에 뭐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았어. 근데 뭐 이런 거 사상적인 것들 이런 거 뭐 정치 관련된 이런 수업들은 대학 가서는 일단 듣지도 않았고 대학에서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수업이 나왔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국제학교 다녔으니까 국제학교에도 그런 거 없었고 뭐 중학교 이럴 때는 와, 안 들었어 그냥. 근데 여기 또 어떤 분들이 중국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중국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살만하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막 비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중국에서 그냥 뭐 중국 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국 공산당에 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득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중국의 이런 공산당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해요. 왜? 지 이미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꺼낸 게 니들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공동 부유해질 거니까 니들 곧 부유해질 거야. 우리가 책임질게. 공산당을 지지해주고 시진핑을 지지해. 그럼 너희들도 공동 부유 알지? 공동 부유. 너희들도 부유해질 거야. 이러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공동 부유라는 건 없어요. 어떤 사회든 그게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 뭐 사회주의든 뭐 어떤 뭐 자유민주주의든 뭐 어떤 간에 눈에 안 보이게끔 어느 정도 계급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이 회사의 CEO를 하고 정치를 하고 뭐 어디 리더를 하고 뭐 그런 거고 좀 약간 이제 좀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중간 계급에서 일하고 아니면 그냥 뭐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면 진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사회에는 이게 계급이 있고 중국은 그 계급이 더 심해. 중국은 더 심해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공동 부유를 시켜주겠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중국은요 말이 뭐 사회주의 뭐 공산당 뭐 이러지 그 어디보다 자본주의예요. 그 어디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하는 얘기가 현대식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